네, 뜨거운 이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공수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경심 교수가 어제 구속이 되었고요.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법부에 대한 존중 정도 얘기를 했고 또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센 입장을 내놨는데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번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일련의 구속까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그 과정을 본다면 지금 너무나 수사가 거칠게 된 부분들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생각보다 지금 수사 기간이 너무 깁니다. 사실은 이게 2달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 특수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과 수술적인 특수수사,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네. 확 찍어서 네. 딱 쪽집게처럼 해야 되는 게 바로 특수수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너무나 광범위 압수수색과 계속된 이 수사, 수많은 사람들 참고인 소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된 특수수사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나 지금 이것으로 온 국민이 2달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종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잉 수사다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영장 발부가 곧 유죄가 아닌데도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좀 당위성을 얻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당위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유죄든 무죄든 이제 우리 당의 입장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유죄가 낮다는 것과는 별개로요. 수사 예.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그거는 분명히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정말 크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가 몇 달 동안에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한 가지 큰 소득이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그 인식이 확산됐다 이렇게 좀 규정이 될 텐데요.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네. 통과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당에서 전폭적으로 이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백혜련 의원께서는 다른 또 의원과는 더 남다르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방향,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춰서 권력을 분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하에서 수사권 조정도 나오고 공수처 논의도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 아니면 저는 더 이상의 검찰 개혁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혹입니다. 지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또 실제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낸 법안이 아니고 사실은 제 안은 여야 사당의 합의안입니다. 네. 좀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 백혜련 안이 합의안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조금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권은희 의원의 안을 보면 수사 대상이나 기소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보면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백 의원께서는 대통령 임명하는 걸로 근데 권은희 의원안은 동의라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인사청문회보다 좀 더 그 결속력이 강하고 구속력이 강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요.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돼야 한다는 정신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공적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당이 비토권을 처장 임명에 있어서 비토권을 갖는 방식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저는 이게 아마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추천위원 7명 중에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으로 추천조차 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권은희 의원안은 국회 동의라는 절차까지 또 붙이는 아닌데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 좀 우려되는 점은 예. 안 그래도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야당이 충분히 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국회 동의 절차까지 가게 되면 이 오히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가 이렇게 함께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야당 위원도 또 그게 한국당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한국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근데 부분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예. 만약에요. 야당 의원 중에서 한국당 의원이 만이 아니라 다른 당이 됐는데 찬성을 했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국회 구조에서는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는데요. 야당 의원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다 동의한 부분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소수 야당 하나가 반대를 해서 예.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죠. 비토권까지는 너무 네. 과하다라고. 아니 이미 비토권이 주어진 예. 거죠, 야당에. 근데 자유한국당의 비토권을 주장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법안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난 4월에 그 국회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 검찰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네.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나가서 뭐 얘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뭐 공천 가산점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건 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 검찰에서 소환하면 나가고 출석하고 조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막 그러세요. 예. 억울하면 나가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석부터 거부하시면서 억울하다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거죠.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고 대표연설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 그러면 정말 그 정도의 자세였다면 정말 나가서 소환조사 받으셔야 되고요. 이번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가장 어긋나는 방식인 것이고 오히려 정당에만 그 정당의 논리에 충성한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겠다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월에 임기 끝나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워낙 그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60명입니다. 네, 예. 국회 선진화법으로 위반이 돼 있고 실제로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불안에 떨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언내나 당의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예. 네, 공수처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왕 의원님 모셨으니까. 지금 사실 한국당과는 협상의 여지가 안 보이긴 해도 여야 4당 공조는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권은희안, 백혜련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면은 권은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 타협의 여지가 있나 지금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올렸을 때도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 법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계속 들어와서 좀 논의를 해달라.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도요. 이게 결사 반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가지고 결국 상정하고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정안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권은희 안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정치에서도 또 입장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 안도 받아서 함께 검토할 것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안을 낸다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받아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예, 그러면 표창원 의원과 또 이철희 의원 같은 다 초선 의원이고 또 법사위 소속이고 공통점이 참 많으시고 또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주목받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정치 생리상 다 이렇게 이른바 스타 의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신 분들인데 두 분의 어떤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좀 만나보시거나 좀 교감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철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꽤 좀 전부터 불출마 의사가 좀 꽤 명확하셨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님도 이렇게까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크구나. 이 법사위가 이 모든 상임위 중에서 최전선에 서서 모든 사안을 다루고 좀 어떻게 보면 싸우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큰 상임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으신데 그게 좀 컸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말 그때는 고민은 좀 하시는구나 이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줄 몰랐고 법사위에서 이렇게 두 분이나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은 뒤숭숭하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이제 검찰 개혁의 이슈가 지나가고 난다면 저는 정치 개혁의 이슈가 이제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불출마 선언 후에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정국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법사위원들이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조국 정권을 2달 동안 거치면서 많이 힘들고 뭔가 회의감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어쨌든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어쨌든 간에 그 국론이 좀 갈린 상태에서 그 사건으로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을 대변해서 싸우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좀 불편함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심정적으로 좀 이해는 갑니다. 네, 20대 국회가 이제 5달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각 그 정당에서도 다음 21대 총선을 또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모습들이 이어질 텐데 20대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아니면 그 외 기타 정당들에 대한 그 당적에 상관없이 혹평 중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기왕이면 내가 했던 의정 활동을 했던 그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좀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회한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초반에 지금 국회가 또 지금의 국회하고는 더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20대는 그래도 약간 대화가 된다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되지 않고 벽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하야 상생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점점 멀어지고 각 진영을 대표하는 곳이 되어가지고 정치권이 먼저 선두에 서서 싸우는 형태가 되다 보니 굉장히 아쉽고요. 정말로 20대 국회가 별로 남지는 않지만 마지막 대타협에 좀 그런 장이 섰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장이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룰인 선거법이 걸려 있고
그리고 검찰 개혁은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동안 계속 같이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네. 반대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안을 좀 놓고 고민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